산으로 바다로 많이들 떠나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기운을 정말 불어넣어줄 여름 휴가 같은 방송. 여기는 맛있는 소식을 전하는 여러분의 토니오입니다. 국민 생선 가자미가 고급스러운 맛으로 재탄생된다. 생선의 비린내는 완벽히 없애고 구수함과 향긋함을 더한 가자미 파채 구이. 기대 많이 해주세요. 먼저 가자미 파채 구이에서 가장 중요한 건 가자미겠죠. 그럼 가자미 손질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요. 오늘은 생가자미 말고 이 쫀득한 맛을 살리기 위해서 반건조된 가자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가자미를 준비를 해주시면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속속들이 이 파의 향기가 배어들 수 있도록, 소금간이 배어들 수 있도록 칼집을 넣어주셔야 되는데요. 칼집 넣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사선으로 살짝 깊숙이 큰 중간에 큰 뼈 닿을 때까지 한 1cm에서 1.5cm 간격으로 칼집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만 하시는 게 아니라 여기도 약간 소금 추가를 해주십니다. 이번에는 바로 가자미 파채구이니까요. 아무래도 이 대파가 넉넉하게 들어가야겠죠. 이때 그 대파와 가자미의 궁합 정말 기가 막힙니다. 먼저 대파는 흰색 몸통 부분을 준비를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대파를 절반으로 쪼개주십니다. 자, 파채도 길게 썰지 마시고 이렇게 한 4cm 정도, 5cm 정도 되는 크기로 일렬로 놔주신 다음에 얇게 썰어주시면 됩니다. 그 SNS상에서 질문을 받다 보면 가끔가다 이런 질문들이 올라오더라고요. 요리하는 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얼마나 넣어야 되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 레시피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저는 거짓말쟁입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건 어쩌면 틀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한테는. 여러분들한테 맞는 레시피를 연구하시고 실패하시고 하시면서 요리를 해주시는 게 맞아요. 왜 그 연애도 할 때마다 늘잖아요. 그죠? 저는 요즘에 너무 실패를 하고 있어서 연애의 고수가 되지 않을까 조만간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나머지 파도 얇게 썰어주세요. 썰어주신 파는 바로 얼음물에 담가서 그 생기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가자미 구이를 만들 거예요. 다른 또 특별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바로 된장을 이용해서 양념장을 만들 겁니다. 된장, 간장, 매실청, 청주입니다. 청주를 넣어주시고요. 청주는 가자미의 비린내를 좀 잡아주겠죠. 여기 맛술도 좀 넣어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 즙을 짜놓은 게 있어요. 근데 생강즙을 살짝 넣어주세요. 이 생강즙은 이 생선 비린내 잡는 데 아주 특효약입니다, 여러분들. 하지만 많은 양을 넣으면 생강의 향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에요. 아주 약간 소량만 넣어주시는 거예요. 양념장이 맛있게 나왔으면요, 가자미 구이도 정말 맛있게 구워질 것 같아요. 이번에는 가자미를 구워볼 차례인데요. 여기서 사연이 들어왔네요. 생선 구울 때 비린내 없애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셨는데요. 참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게 비린내 잡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럼 제가 오늘 확실히 비린내 잡는 법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파를 채로 썰면서 버리지 않고 남겨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바로 이 대파뿌리입니다. 대파뿌리. 이 대파뿌리를 국물 요리에만 쓰신다고 알고 계셨죠? 근데 향 낼 때도 대파뿌리 쪽을 써주시면 이 파의 향이 아주 강하게 올라와서 이 가자미, 생선의 비린 향을 완전히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마늘까지 슬라이스해서 향을 내서요, 더욱더 풍성한 가자미 구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먼저 팬 달고 좀 놔볼까요? 좋아요. 팬은 생선구이를 할 때는 꽤 뜨겁게 달궈주셔야 돼요. 그래야만 등 쪽에 이 껍질 부분이 팬에 달라붙지 않고 좀 더 이쁘게 가자미를 구워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대파뿌리. 아름답지 않습니까? 대파뿌리가 팬과 만났어요. 향이 올라오기 시작을 할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대파뿌리에서 먼저 향을 내주셔야만 되고요. 마늘은 같이 넣어주시면 안 돼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늘에는 전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쉽게 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파뿌리부터 넣고 대파향을 팬에 살짝 꼽아주시는 거예요. 구워주시다 보면 여기서 대파향이 은은하게 올라옵니다. 이럴 때
슬라이스 해놓은 마늘 다 넣어주시고요. 마늘이 끓기 시작을 하면 그때 가자미를 넣어주시는데 이쪽부터 구워주는 거예요. 어우, 좋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10 정도만 해주십니다. 그리고 살짝 가자미를 건드려 보세요. 그러면 아직 등 껍질 쪽이 팬하고 달라붙어 있어서 가자미가 잘 움직이지 않을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비늘이 하나도 안 떨어졌죠. 오, 좋다. 자, 이렇게 가자미를 구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마늘이 색깔이 진하게 나고 있죠. 진하게 나고 있는 색깔의 마늘은 좀 건져내시는 게 좋아요. 여기서 계속해서 하게 되면 쓴맛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마늘은 향만 내고 이렇게 빼주시는 겁니다. 됐으면 바로 이 위에 양념장을 뿌려줍니다. 그리고 된장이 타기 전에 어이구, 오늘 요리는 더 맛있게 나올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수분 요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자미는 구이와 찜의 방식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런 꼬들꼬들하면서도 촉촉한 맛의 요리가 완성이 될 겁니다. 닭불에서 천천히 가자미를 졸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물을 넣고 나서부터는 육질이 좀 부드러워져 있기 때문에 가자미가 부서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살짝 다시 칼집이 나 있는 부분으로 뒤집어 주시고 이제 안쪽까지 가자미가 익을 수 있도록 도와줄 거예요. 맛있겠다. 그리고 이때 파향이 좀 들어가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소스를 가자미 위에 살살 뿌려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접시에 담고 파채만 올려주시면 돼요. 쉽죠? 자, 가자미 파채 구이, 조림, 중간 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네, 접시에 이쁘게 담아봐야겠죠? 부러질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게 된장 소스가 된 거예요. 소스를 살짝. 그리고 아까 찬물에 담가놨던 파채를 살짝 올려주시는 거예요. 이 파채만 올려주시면 오늘 제가 준비한 요리 가자미 파채구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쫄깃한 가자미와 아삭한 파채의 색다른 만남. 여기에 짜지 않고 구수하게 맛을 내는 된장 소스까지. 오늘의 요리 가자미 파채구이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음식을 먹으면서 맛을 자유롭게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얇게 썰어진 파를 가자미 살을 하나 떠가지고 이렇게 밥 위에 얹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먼저 실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건조 가자미를 써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쫀득한 맛도 살아있습니다. 여기에 뭔가 약간 고소하고 약간 달짝지근한 된장 소스까지 어우러져서 정말 굉장히 좋은 맛을 내고 있어요. 평소에 먹던 음식도 조금만 신경을 쓰면 이렇게 훌륭한 일품 요리가 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꼭 한번 올려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맛있는 소리로 돌아오겠습니다.